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신용장의 주요 당사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장 거래 관계 당사자다라는 얘기는 신용장 거래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주요 등장인물들을 얘기하는 거죠. 등장인물들. 자, 그래서 이 등장인물에 관해서는요, 어, 누구다. 이 사람이 누구다. 개설 의뢰인 그러면 얘가 누구다. 라는 걸 아심과 동시에 영어로 어떻게 표현한다. 영어로. 예. 영어로서 어떻게 표현한다라는 걸 꼭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거래 상대방하고 코레스를 할 때 코레스라는 거는 코레스폰던트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뭐 이메일을 주고받고 하는 거 있잖아요. 서로 간에 연락하고 할 때 그걸 코레스 한다고 그래요. 코레스폰던스 CORRES 코레스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할 때 신용장 거래를 하게 되면 물어보게 돼요. 그랬을 때 영어로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의사와 소통이 되겠죠. 자, 먼저 첫 번째, 개설 의뢰인. 얘는 누구냐? 얘는 수입상을 의미해요. 그리고 영어로는 applicant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예. 왜 그러면 applicant라는 용어를 썼느냐? 이거는 개설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입상은 자기한테 은행에게 신용장 개설을 신청하는 사람이다. 신청하다 할 때 apply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신청인 그런 뜻이에요. 개설 신청인. 근데 보통 우리는 그냥 용어로서 얘기할 때는 개설 의뢰인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수입상을 의미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applicant라는 영어를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개설 의뢰인은 매매 계약에 따라서 신용장 개설 의무를 부담하여 개설을 의뢰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수입상은 자신의 거래은행이 수출상을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을 개설하도록 신청하는 자를 얘기한다. 간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개설은행은 그냥 수입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수입상은 반드시 신용장 거래할 때 은행에다가 신용장 개설을 예, 의뢰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신용장 개설을 신청할 때 이때 반드시 뭘 제공해야 된다? 은행에다가 담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나라가 다 그래요. 그래서 왜요? 왜 담보를 받을까요? 은행에서는 당연하죠. 은행 입장에서는 신용장이 개설되고 나면 1차적인 그 수출품에 대한 대금 지급을 에 대한 의무가 은행에 있잖아요. 그래서 은행이 먼저 자기 돈을 빼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입상한테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럴 수가 있잖아요. 수입상이 나 그거 저기 뭐야 서류 인수 못해, 돈 입금 못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결제 안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걸 대비해 가지고 미리 담보를 받아놓는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끝까지 만약에 입금을 안 한다, 그러면 은행은 그 담보를 처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금전상의 어떤 위험, 리스크를 지지 않겠다라는 거죠. 음,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수익자, 이건 수출상을 의미해요. 수출상. 그래서 영어로는 beneficially 그렇게 기재가 돼 있다. 그래서 신용장에 보면 beneficially 그래놓고 수출상에 상호 연락처 이런 것들이 쭉 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출상이란 개설 은행으로부터 통지은행을 통해 신용장을 수취하는 자다. 무슨 얘기예요? 통지은행이라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예. 여기를 개설은행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수출상의 거래은행, 수출상의 거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거래 은행이요. 예를 들면 뭐 신한은행, 뭐 잠원동지점, 삼성동지점. 예. 근데 여기를 수출상 이렇게 봤을 때 신용장이 이렇게 직접 오지는 못한다는 거죠. 왜요? 신용장이 거래될 때 어떤 방식으로 거래된다고 통지가 신용장이 온다고 그랬죠? 스위프트라고 그랬죠. 스위프트라는 거는 국제은행 간 자금 통신망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예, 스위프트망을 통해서 오게 되는데 이 스위프트망이 은행끼리만 연결이 돼 있어요. 국제 간에. 은행끼리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기업체한테 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은행으로 보내주게 되고
여러분들의 은행이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해줘요. 예. 야, 신용장 왔다. 받아가라. 기분 좋겠다. 그럼 가서 이제 받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행은 우리가 보통 신용장을 통지한다. 신용장 왔어요. 그리고 전화해줘요. 통지를 해줘요. 그래서 이거를 통지은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예, 통지은행을 통해 신용장을 수취하는 자, 요 수출상을 beneficially 요거를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개설은행은 영어로 issuing bank, 보통은 그냥 우리가 opening bank 이런 말도 많이 써요. 해외에 있는 그 우리 거래처들도 보면 야, 오프닝 뱅크는 어디야? 뭐 이렇게 얘기해 줄 때가 있어요. 예. 오프닝 뱅크 이렇게 쓰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정확한 용어는 UCP에 따르면 우리가 신용장 거래할 때는 UCP에 따라 가지고 신용장 통일 규칙에 따라 가지고 거래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신용장 통일 규칙 UCP가 1조부터 39조까지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Issuing Bank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개설은행은 수입상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하는 은행이다. 주로 수입상의 주거래은행이 그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통지은행, 이거는 보통 Advising Bank 이렇게 얘기해요. Advise, 통지하다. 그래서 어드바이징 뱅크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주로 여러분들의 주거래 은행이 통지은행이에요. 그 바이어가 물어봐요. 신용장 거래할 때는 야, 통지은행 어디로 해줄까?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면 돼요. 예를 들어 신한은행 장원동 지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통지은행이란 개설은행의 요청을 받아, 그러니까 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받아서 어떤 방식으로? 스위프트 방식으로 수익자, 수출상에게 신용장이 발행됐다라는 사실과 그 내용을 통지해주는 은행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스위프트 방식으로 이렇게 신용장이 여러분들 거래은행에 도착하게 되면 얘가 출력을 하게 돼요. 종이에다가 출력을 한다. 프린트를 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가면 은행으로 가면은 이렇게 종이로 된 형태로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설은행에서 어드바이징 뱅크 통지은행으로 신용계약이 들어올 때는 스위프트 방식으로 데이터만 전송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종이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는 여기서 만약에 신한은행이다 그러면 신한은행에서 출력을 해서 신한은행 도장을 빵 찍어줘요. 그럼 그게 이제 원본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요.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는 확인은행이다라는 게 있어요. 확인은행은 영어로 confirming bank라고 그래요. confirm 한다 할 때, 그쵸? 우리가 비행기 타고 어디 출장 갈 때도 보면 비행기표 confirm 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죠. 가끔씩. 그죠? 예. 그래서 confirm 한다, 확인한다. 이거는 뭐냐면, 개설은행의 수권 또는 요청에 따라, 그러니까 요청에 따라서 신용장의 확인을 추가하는 은행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확인액은 항상 등장하는 그러한 은행이 아니고요. 이거는 신용장 개설은행의 신용 상태가 아주 안 좋을 때, 여러분들 같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인도네시아 거래하는데 인도네시아 바이어가 예를 들어가지고 야, 우리나라에 까뚜르짜뚜르 뱅크라고 있는데 거기서 신용장 개설해 줄게. 그런 은행이 있나요? 모르겠는데. 모르겠잖아요. 그죠? 예. 그럼 여러분들 불안하잖아요. 그쵸? 왜요? 신용장이라는 게 은행이 파산해 버리면 은행이 지급을 안 하면 돈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은행이 돈 주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근데 은행 자체가 불안하다 이거예요. 신용 상태가. 그랬을 때는 안전하게 돈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수입상한테 야, 그 은행 갖고는 안 돼, 야. 그 은행은 내 불안해. 그러니까 니네가 혹시 시티뱅크 있니? 아니면 HSBC 은행 있니? 해서 그 은행에서 확인 좀 받아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돈 받을 때도
여러분들은 확인은행한테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안전하게. 이해가 되시죠? 그쵸?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우리가 누구한테 이제 돈 꿔주고 받을 때 가운데서 누가 야, 그 돈 내가 너한테 줄게. 그 약속을 써주는데 그 돈 줄게 하는 걔도 불안한 거야. 그랬을 때 야, 더 힘센 놈 하나 더 데리고 와가지고 네 확인서에다가 거기다가 약속을 추가시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너 갖고는 안 돼. 더 센 놈 데리고 와. 그런 얘기죠. 뭐.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상환은행 하는 거는 reimbursing bank라고 해요. 돈을, 상환이라는 게 뭐예요? 돈을 이렇게, 지급해 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상환이라는 건 뭐냐? 상환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또 그릴게요. 여기를 개선은행, 여기를 여러분들 주거래은행, 여기 수출상 이렇게 봤을 때 선적한 다음에 돈을 받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청구해서 이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 거래은행으로 청구해서 이렇게 받으면 돼요. 이렇게 선적서를 제시하고 하면서 청구하고 돈을 받는 거 있죠? 예, 요거를 뭐라고 그래요? 매입, 내고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은 요 은행한테 받고 여러분들 거래은행한테 받고 그 다음에 요 은행이 나중에 요 은행한테 청구해서 이렇게 돈을 받는 거예요. 편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여기다 청구하려면 만약에 미국이다. 미국에 최스 매너턴 뱅크다. 그러면 최스 매너턴 뱅크에다가 하려면 또 얘네들하고 또 계좌도 만들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얘한테 청구하면 얘가 이렇게 청구해서 이렇게 돈을 받는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이 은행이 여러분들의 돈을 주고 나서 청구를 하려고 보니까 둘 은행 사이에 계좌 관계가 성립이 안 돼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제3의 은행이 있죠. 제3의 은행. 그러니까 얘도 거래하고 얘도 거래하는 요 은행한테 청구를 해서 이렇게 받고 얘가 얘한테 이렇게 돈을 넣어주는 그러한 형태가 된다. 그때 요 은행은 reimbursing bank, 예, 상환은행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래서 지급인수 매입을 행한 지정은행에게 결제를 해주는 은행이다. 이 말이 어렵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수출상한테 돈을 지급한 은행, 여러분들 은행에게 결제를 해주는 은행을 상환은행에 한다. 아까 제가 설명한 거 들으니까 쉬우시죠? 이거는 그림을 그려드린 거는. 그래서 나중에 매입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신청해서 이렇게 돈 받아오고 얘는 얘한테 받아온다. 이런 구조인데 얘하고 둘이서 결제하는 시스템 서로 간에 계좌 관계가 없다. 그러면 얘도 있고 얘도 있는 요 제3의 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아오고 이렇게 지급한다라는 거죠. 결제한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랄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